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6강 국권 피탈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겨가는 과정을 시대순으로 해서 한번 한바닥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기의 국제적인 정세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동아시아에서 삼국 간섭 그리고 아감 파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 즉 이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죠. 그런데 세계사적으로는 러시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죠. 영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이룩하기 이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러시아가 점차 남진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국이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 모습을 갖다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의 사이가 안 좋음을 깨달은 이 영국이 어느 나라에게 접근을 하게 되겠다? 바로 이 일본에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일본하고 영국이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차 영일 동맹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되고, 이러한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 속에 영국의 지원을 이제 일본이 확답을 받았겠죠. 그리고 드디어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러일 전쟁이 1904년 1월부터 해서 1905년 9월까지 벌어졌던 전쟁이 되는데, 왜 이 러일 전쟁을 살펴보냐면, 이 러일 전쟁이 치러지면서 일본이 이 대한제국에 대한 본격적인 국권 침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의 본격적인 대한제국에 대한 국권 침탈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러일 전쟁 기간부터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시대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러일 기간 중에 1904년 2월 달에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조약을 한 가지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일어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뭘 체결했다? 한일어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어정서가 1904년 2월 달에 체결되는데,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러일 전쟁을 갖다가 치르고 나서 조선의 군사적 요지와 그리고 군사 시설을 갖다가, 조선의 군사 시설을 갖다가 일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적은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우리나라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주요 땅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체결했던 조약이 한일어정서 1904년 2월 달에 체결되고 이후 1904년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1904년 8월 달에 넘어가게 되면 1차 한일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1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한일협약서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한일협약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고문들을 갖다가 파견하겠다. 그래서 무슨 통치가 실시되었냐면 고문 통치가
고문 통치가 실시되게 된 조약이 바로 이 1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 이때 대표적으로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의 메가다라는 사람이 파견돼서 옵니다. 그래서 재정 고문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이란 것을 실시해서, 사실은 뭐 기존의 화폐를 갖다가 거의 우리나라의 기존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파견됐는데, 이 사람은 국적으로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친일적인 미국인이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일본에 구속되게끔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더라. 그러던 중에 그때 지금 무슨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러일 전쟁이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이 몰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조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하고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1905년 7월 달에 카스라 그리고 데프트 미략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카스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이고, 데프트는 미국인인데, 일본은 어디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필리핀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에스파냐, 즉 스페인의 원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이제 힘을 발휘해 가지고 빼앗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필리핀의 지배권을 갖다가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필리핀.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으로서 이러한 인정을 갖다가 받게 되는 이러한 미략을 몰래 체결하게 되고, 영국하고도 보시면 영국하고는 1905년 8월달에 다시금 8월달에 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어 있었죠. 다시금 2차 영일동맹이란 것을 체결해 가지고, 이때 보시면 영국은 이때 인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인도의 지배권을 갖다가 인정받고, 일본 같은 경우도 또다시 영국으로부터 조선의 지배권을 갖다가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인정받고, 그리고 영국한테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러일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해 1905년 9월 달에 드디어 러시아하고 무슨 조약이 체결되게 되냐면 러일 전쟁에 대한 승리로 포츠머스 조약이란 것이 체결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간섭을 해라 하지 마라. 러시아는 간섭하지 말고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 바로 이 포츠머스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영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이제 러시아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성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드디어 1905년 이제 뭐 강대국에게 눈치 볼 게 있겠죠? 없겠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1905년 드디어 11월 달에 너무나도 유명한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을사늑약이 아니라 2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너무나도 유명하게 우리나라에 무엇을 박탈당하게 되냐면 이제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박탈당하게 되고, 또한 일본이 무엇을 이때 설치하게 되냐면 통감부란 것을 설치합니다. 통감부란 것을 설치해서 통감 통치를 이렇게 실시하게 되더라. 이에 조선에서는 너무나 억울했겠죠. 그에 이를 갖다가 항거하며 네덜란드에서 세계 만국평의회 이런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에 여기에 우리가 대표단을 갖다가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단이 바로 뭐냐면 헤이그 특사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더라.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죠. 이준, 이상설, 이희종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그 특사를 갖다가 파견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언제? 1907년도에 파견을 갖다가 했지만 끝내 여기에는 참석은 하지는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너희들은 외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사를 파견하느냐, 조약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그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 고종을 이때 강제 해위시키기에 이르게 되고, 이때 이러한 저항에 민영환입니다. 그리고 조병세란 분들이 자결을 하죠. 자결을 갖다가 하면서 그 의지를 갖다가 보이게 되고, 또한 장지연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황성신문에 너무나 억울함을 알리는 글을 갖다가 적게 되죠.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올리고, 또한 나철이라든지 오기호 등이 오적 암살단을 갖다가 조직하죠. 여기서 오적 암살단이란 것은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동조했던 우리나라의 적과 같은 그러한 오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을 갖다가 암살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나철 그리고 오기호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헤이그 특사에 따른 조약의 파기로 받아들이게 되고, 일본은 다시 이를 계기로 해서 1907년 7월 달에 정미 7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일 신협약이 되고, 여기에서 일본은 또다시 우리나라에 무엇을 박탈해 가게 되냐면 행정권을 이제 박탈해 갑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박탈해 가고 차관들을 파견시키죠. 이제 그래서 무슨 통치를 실시하냐면 차관 통치를 실시하게 되더라. 이후 1909년 7월 달에 다시금 이유각서란 것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법권까지 박탈해 가게 됩니다. 사법권까지 박탈하고 드디어 최종적으로 1910년 8월 정확하게는 29일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 이때 무엇을 박탈해 가냐면 드디어 우리나라의 국권을 박탈하고 조선 총독부를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를 갖다가 설치하고, 이때부터 무슨 통치로 나갔다? 총독 통치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갖다가 해본다면, 맨 처음에 일본은 고문 통치를 실시하죠. 고문 통치를 실시했다가 통감부를 갖다가 설치하고 다시금 무슨 통치? 통강 통치를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관을 갖다가 파견해서 차관 통치를 실시했다가 마지막으로 총독 통치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원리적으로는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갖다가 박탈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권을 갖다가 박탈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법권을 갖다가 박탈했다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권까지 박탈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통치적인 모습으로는 고문 통치, 그리고 공감 통치, 그 다음에 차관 통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통치로 이어졌더라.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밑줄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전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네 소식 들었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한성을 장악하고 안일 어정서가 체결된 것은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일어났다고 했죠. 러일 전쟁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1904년 1월부터 해서 1905년 9월까지 맺어진 조약이고, 한일 어정서 같은 경우는 1904년 2월달에, 즉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곧 체결된 조약이 되겠더라. 그러면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을 고르면 되겠죠.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이거는 아간 파천 이후에 열강들이 우리나라 이권을 침탈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간 파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간 파천은 1896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필요했다. 이것은 러일 전쟁, 노래도 있죠. 러일 전쟁 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그죠? 자기들이 이렇게 빼앗아갖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거는 아간 파천이죠. 그리고 아간 파천과 연관성, 역시 연도는 1896년이 되겠죠. 메가다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보시면, 앞서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지금 고문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메가다가 파견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리얼과 그리고 니은이 되겠죠. 니은, 리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기국 총통 및 대표 호의적인 중재를 부탁한다. 이거 헤이거 특사와 연관성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이거 특사와 연관성 있는 일이고, 이거는 1907년도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 1907년도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다. 1907년도. 오히려 이거 헤이거 특사에 따른 결과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답은 1번이 되는데, 나머지 내용들도 봅시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이 되겠죠. 거문도 사건이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거 어떤 일이죠? 이거 99인들이 일본 공사관, 99인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 이모군란이 됩니다. 그렇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1880년대 초에 일어났던 일이죠. 정확하게는 1882년 우정총국 개국 특파위원회 정변을 열겠다. 왜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사건이 되겠죠. 시기적으로는 1884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더라. 일본과 미국이 카스라 데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그래가지고 카스라가 일본이라고 했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데프트는 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대한 지배권을?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가 서로 인정하는 미략 몰래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은 언제 때리냐면 1905년대에 있었던 일이 되겠더라.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능검 제46강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시대순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